우린 경매를 왜 하죠? 경매를 하는 이유는 부동산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황소장입니다. 오늘은 경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경매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마트에서 물건 사는데 할인 판매하는 거, 묶음 판매로 싸게 판매하는 거, 즉 같은 물건인데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경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이런 것을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 입장이 있으면 상대방 입장이 있거든요.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아야 거래라는 게 일어나고 이 관계가 지속되죠.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나 혼자 저 친구가 좋으면 저 친구는 날 별로 안 좋아해. 그럼 이거 친구가 되기 어려워요. 거래에 있어서는 더 그런 것들이 명확한데, 나는 10만원 주고 살려는 거를 저 사람은 11만원 받고 팔려고 해. 거래되기가 힘들겠죠. 심지어 난 10만원에 살려고 하는 거를 이 사람은 20만원에 팔려고 해. 이거는 아예 애초에 시작이 안 됩니다. 경매는 흔히들 생각하기에는 같은 물건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마트에서도 할인 판매하는 거나 좀 예를 들어서 요구르트를 10개 사면은 한두 개 붙여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무 문제 없는 걸까요?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야구르트나 아니면 우유나 이런 거에 한두 개 붙여주는 거는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은 걸 붙여줍니다. 정상적인 상품을 그냥 붙여주는 일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1억짜리예요? 근데 얘가 1억 3천이 됐어요? 감정할 시점은 6개월 전이라서 1억의 감정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가격은 1억 3천 수준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 1억짜리, 과거의 1억짜리를 지금 1억 3천이 됐는데 1억에 다 써낼까요? 요즘 시대는 이미 정보가 너무 많이 오픈된 시대인데 1억짜리지만 1억 3천이 됐다면 누구나 다 1억 3천을 기준으로 해서 그거를 입찰을 하지 1억 기준의 낙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처럼 정말 아름아름으로 하거나 부동산 정보라는 게 진짜 지역에 가서 알아봐야만 알 수 있는 시대였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뭔가 하자가 있고 이런 것들은 가서 확인을 해보지 않고서는 그런 부분들을 더 확인해 봐야 되는데, 가격 같은 것들은 다 이미 오픈되어 있단 말이에요. 경매를 한다고 해서 막연하게 정상의 물건을 우리가 가격을 그냥 막연하게 싸게 산다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문제 있는 물건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내가 알고 보니까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문제가 별게 아니고, 아니면 돈이 조금만 들어도 해결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해결했을 때 우리가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이 경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더 훨씬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우린 경매를 왜 하죠? 경매를 하는 이유는 부동산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부동산을 살려고 경매를 공부하고 조금이나마 싸게 사볼까 하는 그 생각으로 경매를 하는 겁니다. 내지는 경매는 경락잔금 대출이라는 걸로 대출이 많이 나오니까 투자금을 줄일 목적으로 일반 시세에 사더라도 우리가 대출을 많이 활용해서 내 투자금을 줄여서, 예를 들어서 1억 가지고 부동산을 사는데 1억짜리 부동산을 사면서 경락잔금 대출을 80% 받아서 8천 대출이 나오니까 2천으로 5개를 산다. 2천으로 사면은 1억으로는 5개를 산다. 이런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과일을 산다면 집 앞에 마트에서 편의점에서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산지에 가서 살 수도 있고, 아니면 키워서 먹을 수도 있어요. 키워서 먹는 게 돈이 제일 적게 들지만 내가 지금 먹고 싶다면 키워서 먹는 걸 선택하면 안 되겠죠. 마트에 가서 예를 들어서 산지에 가서 산다면 내가 다음 달 정도에 먹는다면 시간 잡아서 일정에 따라서 내가 산지에 가서 싸게 사올 수도 있어요. 근데 교통비나 시간을 들인다면 그게 뭐가 싼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사는 금액은 싸지만 그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면 그건 실질적으로 싸게 산다고 볼 수 없을 거예요. 집 앞에 있는 편의점이나 가까운 데 마트에 가서 살지, 아니면 좀 거리가 멀더라도 대형마트에 가서 살지, 중요한 건 어떤 방법을 선택하건 간에 내가 맛있는 과일을 먹는 게 목적인 거지, 경매라는 것도 역시 내가 살려고 하는 부동산이 경매로 나와 있으면 경매로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면 일반 매매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면 아름아름으로 해서 집주인과 다이렉트로 해볼 수도 있는 거고, 방법은 여러 가지를 찾아서 내가 원하는 부동산을 사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게 좋은 건지, 부동산을 사는 방법 중에 경매만을 고집한다고 해서 싸게 사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경매로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경매 공부를 하는데 6개월, 1년이 걸렸고, 그리고 입찰과 낙찰을 하는, 입찰을 해보는 거, 임장과 입찰을 해보는 거에 시간이 6개월, 1년 걸렸는데 또 낙찰을 받지 못했어요. 총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경매에 시간을 쏟아서 부동산을 사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쳐서 1, 2년이 지났어요.
이 사람이 경매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주변 지인들은 일반 매매로 부동산을 샀습니다. 이분은 왜 그렇게 비싸게 사는 거야? 경매로 하면 싸게 살 수 있는데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시간이 3년 4년 지나니까 경매로 자기가 지금 당장 최대한 싸게 살 수 있는 가격이 그 친구들이 예전에 샀던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싼 거예요. 부동산은 시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오른다거나 무조건 떨어진다거나 무조건 그대로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거는 시간이라는 개념을 계속 생각하지 않고 한 가지 방법만 고집했을 때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 재테크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건 내가 우량하다고 보는 부동산, 그리고 내가 재테크를 할 수 있는 부동산을 사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중요하지, 어떤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는 것은 본인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